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기대치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2일 연속 거래량이 1000만, 1700만 이렇게 터지면서 반등의 힘이 생겼나 싶었지만 또다시 거래량이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후반부는 반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충분히 23,000원까지 되돌리기엔 적절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바닥은 잡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시장 분석과 두중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수급 그리고 제 생각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흐름과 좋은 종목들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달까지 좀 변동성이 계속 있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은 이런 시점인데 급등주도 좋지만 바닥에서 느리게 가는 종목들도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덕신하우징 제가 7%좀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고 오늘은 유진로봇 단타로 들어가서 이렇게 5에서 한 10% 정도 좀 수익 청산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DB하이텍도 이렇게 7% 수익 청산 드렸기 때문에 한 3종목 정도 수익을 내어드린 것 같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이런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시장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날에 우리 시장을 얼추 예측하고 싶으신 분들은 밤에 이어지는 미국장의 흐름들 그리고 당일 장중에는 이렇게 나스닥 선물 흐름과 아시아 이런 지수, 홍콩 지수를 좀 보시면서 시장 흐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장이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장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장에 큰 이슈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견고한 경제지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또 지표 호조세의 투심이 다시 살아난 격이겠죠. 우리 장을 좀 살펴보면 초반에 좀 갭상승을 출발한 이후에 또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막판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로 인해서 개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계속 매도로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지수는 이렇게 플러스로 끝났지만 시초보다는 하락 마감, 미장의 상승으로 우리장 기대를 해보았으나 오히려 이렇게 갭 상승하고 수급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이런 장세가 또 연출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5,500억 매도, 기관이 1,300억 정도 매도를 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또 외인과 기관이 순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220억, 기관은 250억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 자체가 그동안 나간 거에 비하면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지수도 오후장에 또 급락하는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무난했지만 쉽지 않은 흐름도 분명 있었던 이런 장이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또 살펴보면 종가의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장 초반 아랍에미리트 원전 2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인해서 이전 1호기에 이어서 또 12개월 내에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국내로 재입증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강세 흐름도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뭐 수급의 이런 영향들도 분명 있었고, 한번 상승을 했다가 또 쭉 빠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뭐 이번 주 산업부에서 원전 확대에 대한 뭐 세부적인 부분들도 또 인수위에 보고를 했고, 또 본격적으로 탈원전 폐기 정책의 영향권이다 보니 뭐 이런 반응들이 자주 나와줄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뭐 새로운 이슈는 좀 드물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금세 약해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파와텍은 최근 원전 테마 대장주 격으로 뭐 오늘 10분 만에 또 11%까지 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방으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두산그룹에 대한 이런 블록딜 이슈로 뭐 두산중공업이 큰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런 두산그룹주가 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뭐 두산중공업도 뭐 힘을 낼 만한 상황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탈원전 5년 만에 현 정부가 이제 임기 말에 원전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가 생겼고, 이제 윤 당선인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5월 10일 취임식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남아있는 이집트 원전 수주라던가 또 K 텍소노미에 대한 원전 이제 포함 수정, 뭐 원전에 대한 공사 재개,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 상장, 여기에 또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도 이렇게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두산중공업만 좀 지지부진하게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6월 이후에 또 천천히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도 마찬가지로 오늘 두중에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인이 35만 주, 기관이 50만 주 동반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도 36만 주가량 이탈, 또 JP모건 같은 경우도 7만 주가량 또 나가면서 개인들만 오늘 85만 주가량 좀 들어와 주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내내 좀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쭉 계속 나가는 이런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관의 대부분 이런 투자자들도 이탈이 좀 있었는데, 금투라던가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 꾸준히 들락날락하면서 뭐 오늘 나갔다 해서 별 감흥은 없었는데, 연기금이 오늘 15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1%대로 좀 하락 잘 버티다가 뭐 막판에 또 연기금이 매도세 이제 2.4%까지 좀 조정이 나온 듯 보이는데, 최근에 연기금의 움직임이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수개월간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런 흐름에서 뭐 3월달 지난 10일 200만 주 가량 좀 크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매수세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매도세, 또 이틀 동안 매수세에서 오늘은 또 15만 주가 나가면서 이틀 동안 들어온 물량만큼 또 이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3월달 전체적으로 봐도 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훨씬 많은 연기금을 볼 수 있는데, 4월달은 또 어떻게 변화를 해줄지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7% 정도로 비율이 나왔고 한 53만 주가량 또 수량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수량이 좀 증가하는 흐름에서 오늘은 또 감소한 이런 수치를 볼 수 있고,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3월 22일 기준 이렇게 2170만 주로 좀 하루 전보다 50만 주가량 또 증가를 했습니다. 뭐 대차 거래도 좀 살펴보면 신규 체결량이 270만 주, 상환이 68만 주로 오랜만에 또 신규 체결량이 또 상환보다 더 많이 나왔던 이런 상황인데, 200만 주 가량 좀 체결이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만큼 잔고 수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다시 1조 4천억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6천만 주 가까이 이렇게 좀 줄여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찔끔찔끔 올라가는 모습에서 잔고 수량은 6,300만까지 늘어났고,
뭐 전체적인 수급이나 공매도 그리고 오늘 대차 잔고까지 오늘 모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에 결국 안 좋은 영향을 수급이 또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기사로 많이 나와주고는 있으나 딱히 새롭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건 뭐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기사를 좀 뽑아왔습니다. 에너지 대란에 뭐 중국도 원전 확대를 하겠다. 중국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지속 건설한다는 원전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정적인 원전 건설 속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해안 발전 프로젝트가 안전하도록 보장하겠다라고 밝혔고 2020년 말 기준 중국 원전 발전 용량은 51기가와트로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보다 37% 늘린 또 70기가와트 원전 발전 용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월 현재 가동 가능한 원자로를 53기 보유하고 있고 건설 중인 원자로는 19기, 계획 중인 원자로는 34기다.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은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량을 약 400%좀 늘려왔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쳐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각국은 원전 건설을 늘리는 추세다. 영국도 전력의 25%를 원전에서 생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고 올해 초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4개의 원자로와 소규모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뭐 중국에서 2025년까지 용량 또 37%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뭐 사실 이 기사도 작년 11월 초반이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중국이 원전을 앞으로 최소 150개를 짓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 당시 두중은 한 종가 기준 6% 정도 좀 오르면서 26,000원까지 한번 터치했던 이런 순간이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원전을 확대한다. 그리고 프랑스가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대형 원전과 SMR을 도입을 하겠다. 또 원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도 다시 원전을 확대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 안보와 불균형의 지속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모두 확대하는 이런 방침을 세웠다라는 부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이죠. 또한 중국이 원전을 확대를 한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런 패권은 현재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이 한 팀을 이뤄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원전 산업이 다시 곽방받을 수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이어서 좀 보시면 위기 탈출 두산중공업 SMR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뭐 이것도 새로운 사실 이런 소식들은 아닙니다. 지난달 채권단 관리 조기 졸업으로 위기를 탈출한 두산중공업이 SMR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선진 제작 기술을 확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오늘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변경을 하고 21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는 이유는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사명은 회사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면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고 회사의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사명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런 행보의 중심에는 SMR이 있다. SMR 시장은 오늘 2035년에는 연평균 75기가와트 6조 9천억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혁신적 납기 단축을 위한 제작기술 사전 확보와 전력 투자를 검토한다. 또 투자를 진행한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의 SMR 초도 호기가 내년에 건설 이후 꾸준히 글로벌 SMR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4,800억 SMR을 수주할 계획이라며 이후 연평균 1조 7천억까지 수주 규모를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뭐 좀 여담이지만 29일 주주총회에 이제 참석을 하라고 저도 우편을 좀 받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또 사명 변경만 하고 물적 분할에 대한 이런 찌라시는 좀 불식시켜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다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또 원전의 확대와 중요성을 또 변화하고 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다시 주주들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차트 부분 체크해 볼게요. 지난 14일이죠. 단기 고점이었던 23,900원을 좀 찍은 이후에 열흘 가까이 조정 국면을 좀 받아왔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답답한 이런 좀 행보였는데 그래도 후반부 들어오면서 또 양봉의 거래량이 터져주고 좀 오늘까지 기대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못해도 오늘은 또 이렇게 1,000만 주가량 붙어주면서 뭐 2% 내지는 3%좀 개인적으로 좀 추가 상승도 좀 바랬었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700만 주 또 확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2.4% 하락한 22,150원으로 뭐 어쨌든 22,000원에 일단 지켜줬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좀 잡아먹으면서 뭐 11선을 이탈하고 5일선 부근까지 좀 내려온 모습인데 뭐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여기 파란색 21선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고 21,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상승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뭐 상단은 23,000원의 이제 돌파와 유지 그리고 변곡점의 발생 하방으로는 2만원까지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 또 물량을 늘리거나 특별한 액션 없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좀 이겨내고 수익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와 있는 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